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셉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5월 15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위안부 관련 단체인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의혹이 정말 날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의혹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돈과 관련된 문제죠. 이 단체가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은 국고 보조금, 또 국민들로부터 모금한 성금, 또 각종 후원금, 자, 이 단체에 들어오는 이런 돈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지출했는가라는 문제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 정리해도 이 단체의 회계 처리는 정말 엉망입니다. 네, 장부상의 수입과 지출이 전혀 맞지 않는 대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들어온 돈과 나간 돈이 그 세부 내역이 다 정리가 되어 있고, 네, 수입 지출 내역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대체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따를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 문제는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과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제대로 지원했는가?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과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그런 활동이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드는 대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사자인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말을 빌리면 제대로 지원한 것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돈 문제, 두 번째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가장 핵심 쟁점입니다. 네, 첫 번째 돈 문제, 즉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관련된 의혹을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는데, 자, 정의연 그리고 과거 정대협 기간 포함해서 4년간 정부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모두 13억 4천입니다. 자, 이 국가 보조금은 법에 따라서 국세청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얼마를 받았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정의기억연대는 어떻게 공시를 했느냐? 2016년부터 3년간 이 보조금 수익이 0원입니다. 0원. 전혀 안 받은 것으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19년에는 실제로 수령한 금액은 7억 4천이었는데 이 가운데 5억 4천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총 4년간 아까 13억 4천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5억 4천만 올라가 있으니까 총 8억 원을 네, 공시 누락한 것이죠. 네, 이에 대해서 정의기억연대는 또 단순 실수다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출한 기부금의 총액과 그 세부 내역의 합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장부상에 지출한 금액의 총 금액이 있겠죠. 그리고 그 총 금액의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가 다 적혀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총 금액과 세부 내역을 합한 금액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이것이 제대로 된 회계 처리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의기억연대가 2018년 그 공시 자료를 보면 수입 지출의 그 명세 총액이 5억 6,47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밑에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내역을 다 합쳐보면 3억 2,45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 2억 4천만 원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것이죠. 즉 2억 4천만 원이 어디에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사들은 이런 것은 회계 장부라고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뭉텅이 기재 방식입니다. 즉 여러 곳에 지출된 내역을 그냥 대충 한꺼번에 몰아서 기재하는 방식이죠. 자, 예를 들어서 2018년 공시 내역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안점순 할머니에게 총 4억 7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맞냐면 이 안점순 할머니에게 한 해, 즉
12달 동안 월별로 지출한 내역을 합친 금액하고는 또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월별 지출 금액을 합한 것보다 이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 회계 전문가들은 한 해 동안 사용한 그 모든 그 지출 내역을 회계 편의를 위해서 한 곳에 몰아서 지급한 것처럼 기재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이것부터가 국세청 지침을 어긴 겁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따르면 연간 100만 원 이상 개별 수혜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전부 따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명에게 지급한 것을 대표 할머니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몰아서 기재하는 것 자체가 네, 엉터리라는 거죠. 네, 이 외에도 회계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 다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처리의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이 단체도 그렇고 이 단체를 엄호하는 윤미향 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전부 친일파의 뭐 공세다라고 친일 프레임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러다가 전 국민을 내 친일로 만들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 단체가 과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단체가 맞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지원한 금액 자체가 턱없이 적습니다. 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 정의연은 2018년에 2,320만 원, 그리고 2019년에 2,433만 원을 피해자 지원비로 썼습니다. 네, 이것은 전체 지출 액수의 4.5% 그리고 5.8%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네, 그리고 이런 돈조차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쓰인 것이 아니라 장례 지원금으로 40%가 쓰였고 2019년도에 살아계신 할머니 한 분당 받은 돈은 불과 35만 원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단체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계속된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중앙일보에 저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곽예남 할머니 유족 정의연 장례비 1,800만 원 중 지원 20만 원. 네, 장례비 1,800만 원 중에 이 단체가 달랑 20만 원만 지원했다라는 이런 뉴스죠. 네, 저 기사는 지난해 사망한 곽예남 할머니의 수양딸입니다. 2018년도에 딸로 입적한 이민주 씨라는 분이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장례식 때 정의기억연대 측 여자 직원 2명이 20만 원이 든 봉투를 줬고 윤미향 씨는 원래 안 온다고 했다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온다고 하니까 장관 따라서 같이 와서 당사자가 봉투를 줬다. 그게 5만 원이다 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즉 윤미향 씨 개인으로부터 5만 원 조의금 받았고 정의기억연대로부터는 2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다 라고 진술한 것이죠. 네, 그리고 당시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정의기억연대 측에 문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뭔가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런 말을 들어서 굉장히 분통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연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9년 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피해자 지원 사업비 2,433만 원 중에서 750여만 원이 장례 지원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한 그 위안부 피해자는 5명입니다. 자, 그러면 어림잡아서 할머니 한 명당 150만 원을 써야 맞는데 그런데 지금 곽예남 할머니 측은 장례 지원비로 2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장부상의 계산대로 하면 150만 원을 받아야 뭔가 이 지출 내역이 맞는데 20만 원을 받은 게 전부다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도 굉장히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수양딸 이민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장례식장 대관비 등 장례비로 약 1,800만 원 전액을 사비로 지출했다. 그리고 장례식 이후에도 정부와 정의연의 지원은 없었다라고 굉장히 섭섭함을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조의금이 400만 원도 안 들어왔는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0만 원을 주고 갔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에서는 본인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할머니들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입양된 뒤 간병비와 병원비를 대고 장례비까지 낸 유가족인 저의 효심을 짓밟았다. 오히려 절 매도하고 선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선동을 했느냐? 네, 정의연 측에서는 이 수양딸 이민주 씨가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곽예남 할머니에게 접근을 해서 수양딸로 입적한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정의연에서 제가 후원금을 횡령했다고 경찰에 진정서를 냈어요. 전남경찰청에서 내사도 아주 세게 받고 검찰 특수부에서 나와서 압수수색도 당했다. 하지만 결과는 무혐의 처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남경찰청이 지난해 6월 14일 이 씨에게 보낸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곽예남에 대한 허위 입양 혐의와 손편지 이용, 후원금 모집 및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없으므로 내사 종결하였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정의연 측이 도와준 것은 하나도 없으면서 이렇게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민주 씨, 이 유족의 울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이런 증언들은 다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나는데요. 2004년도에 정대협을 고발하는 규탄 성명서를 냈던 신미자, 고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성명서에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 당신들이 여성부로부터 3억 원의 예산을 타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실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찾아 어떻게 살고 있고 확인을 해서 그 실정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 33명의 무궁화회 할머니들은 어떤 곳으로부터도 전화, 방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실태 조사를 했다는 것이며 그 돈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당신들은 분명 국고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날이면 날마다 지금 새로운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시민단체가 지금 정의연을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수사에 착수한다는 이런 소식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이 정의기억연대라는 단체가 정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하는 단체인지 아니면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만 해 먹는 단체인지가 네, 곧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